항상 x 앞에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생각해주면서 푸셔야 돼. 응? 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x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얘들아, 근데 봐봐. 이게 부등식의 해는 애지간하면 존재하거든. 그치? 근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녀석이 분명히 0이 되었을 때의 상황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건 동의할 거야. 저 녀석이 0이 아니면 저 앞에 녀석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찌됐건 해가 존재해. 동의하지?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A랑 B가 같을 때를 생각할 거야. 이게 이 문제의 중요한 발상이야. 그래서요. 내가 A랑 B가 똑같을 때 대입을 해보면 0 곱하기 X가요. 지금 이거 다 넘겼으면 2B 빼기 A니까 그냥 A거든요. 얘들아. 왜냐 B가 A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해가 없어야 돼. 맞지? 그리고 얘들아 좌변은 지금 X값이 뭐든지 간에 싹 다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부등식을 만족해.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거는 뭐냐면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값에 상관없이 좌변은 0인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니? 이게 진짜 중요한 사고야, 중요한 사고. 그쵸? 내가 좌변은 X값에 상관없이 다 0인데 우변이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이 녀석이 0 또는 양수잖아. 그러니까 0은 항상 양수나 0보다 작거나 같잖아. 그러니까 X값에 상관없이 다 성립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 이거 물어볼 거야. 오늘 안 물어보면 목요일 날 물어볼 거야. 그때도 쌤한테 방금처럼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논리가 되어야만 A가 음수다라는 조건을 쓸 수 있어. X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기가 음수여야 돼. 왜 얘들아? 좌변은 항상 0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가 음수면 0은 음수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요? 무조건 크잖아. 그러니까 만족하는 X값이 없는 거지. 부등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니까. 요 논리로 간다라는 거야. 진짜 기억해야 돼, 얘들아. 이거 너네 막 객관식과 8번, 9번 이런 데 나와. 무조건 맞춰야 돼. 어려워해, 근데 모든 애들이 다. 오케이. 그래서 A 값이 음수다. 그럼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서 이제 부등식으로 가. 자, B 대신에 다 A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4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쌤이 좀 빨리 계산했는데 요거 이해되니? 응? 그러면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편하지? 2AX가 마이너스 4A보다 작다 아니다 이렇게 바꿔주고. 그쵸? 근데 얘들아 잘 봐. A 값이 지금 음수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음수지. 그러니까 2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거는 뭐 답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거를 잘할 수 있냐 없냐가 훨씬 중요해. 답은 그냥 뭐 대입해가지고 뭐 문자 또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가면서 나누는 거니 이걸 못하지는 않을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앞에 판단을 하는 게 힘들어서 쌤한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정답은 요렇고. 저 앞에 논리를 꼭 잘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잡고 하면 되는 거야. 3x가요 5-a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가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이게 이쪽 모양이랑 똑같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2가 돼야겠지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저 녀석보다
작거나 같대. 그리고 얘 이거 전개하면 bx 더하기 3b라서요. 내가 지금 b 플러스 1의 x가 5 마이너스 3b보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얘들아, b 플러스 1의 부호를 알아 몰라? 몰라. 근데요, 이 해의 모양을 보니까 x가 뭐 이상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x가 이미 뭐보다 이상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b 플러스 1이 양수였구나 하면서 b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3b가 x보다 작거나 같다 써주고 요 녀석이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요거 논리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5 마이너스 3b 2b가 6이니까 b의 값은 3이네요. 이런 식으로 가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 값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써줬으면 됐을 거야. 따라서 b 마이너스 a는 3 빼기 빼기 1이니까 정답은 4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손으로 풀 수 있어. 내가 그래프 풀이만 강조한다 그래서 손으로 못 푸는 게 아니야. 그럼 이제 너네가 이렇게 손으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내가 얘를 그래프로 푸는 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궁금해져야 되는 거야.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자, 요 녀석 같이 한번 볼게. 일단 요 녀석이 해를 갖지 않고 싶다라는 거는 뭐냐면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맞지?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다라는 거는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위에 거 정리해 볼게요. 위에 거는 x가 5분의 a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거는 전개하면 7x 플러스 7이 3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x가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아래 거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러면 얘들아 지금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내가 5분의 a보다 작거나 같아, 그냥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해가 없으려면 얘들아 시원하게 이렇게 있으면 돼요. 5분의 a가 여기에서 그냥 시작해서 작다 이래버리면 겹치는 게 없지?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부등식을 세울 때 5분의 a가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일단 이렇게 세워주면 돼. 근데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안 될까를 항상 마지막에 고민을 해보라 그랬어. 얘들아 이게 등호가 들어가면 어때요? 등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5분의 a랑 똑같아졌어. 그럼 얘들아 이거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여기서 만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지금 여기 빵꾸지 빵꾸. 빵꾸야. 여기는 지금 메꿔져 있는 녀석이고 그래서 이게 둘 다 메꿔져 있어야만 요 녀석에서 해를 가질 수 있어요. 얘가 이상 이하 모양이어야 요 경계인 마이너스 2, 즉 x 이퀄 마이너스 2가 딱 해가 되는 건데 등호가 둘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없으면 해가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쌤이 이거 처음 알려줄 때 이거 사선으로 그리라고 그랬어. 포함 안 되는 거 직관적으로 보라고. 왜냐면 지금 얘 봐봐. 노란색이 요렇게 있고 빨간색이 요렇게 있으니까 여기 지금 색칠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를 얘가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가 이렇게 하고 요 올라가니까 여기서 지금 겹치지. 이러면 해가 생기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등호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5분의 a가 마이너스 2랑 똑같아도 우리가 해가 없다.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0 이하이기 때문에 최대값은 마이너스 10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고 넘어갈게. 분수가 좀 더럽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8을 곱해서 시원하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위쪽에다가 쌤이 8을 곱했어.
그러면 4x-2a가요 크거나 같대요. 2x-1보다. 따라서 여기서 2x가 2a 빼기 1 이런 식이니까 x가 a-2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래 거는 2x가요 6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3보다 작거나 같네요. 그쵸? 여기까지 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런 거 그릴 때요 내가 아는 것부터 먼저 그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 어디엔가 a-2분의 1이 있고 이 녀석보다 지금 얘도 크거나 같다 인 상태인데 여기에 사이에 겹치는 부분에 음의 정수가 딱 하나밖에 없어야 된대요.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주인공 아니야?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바깥쪽에 있어야 됐던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마이너스 1로 딱 하나만 요 겹치는 영역에 딱 요 녀석 한 녀석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상황 이해되니?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커. a-2분의 1이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써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내가 이 x의 범위에 음의 정수, 즉 마이너스 1이 포함되고 싶어. 자, 그리고 마이너스 1만 포함하고 싶은 거야. 마이너스 2는 포함 안 하고 싶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 요 초록색이 지금 메꿔져 있잖아. 그쵸?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기가 되고 여기는 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얘는 아까랑 상황이 반대지. 아까 거는 빵꾸가 뚫려 있었기 때문에 됐던 건데 얘들아 요 녀석 봐. 내가 지금 여기가 등호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요쪽에 등호를 붙이고 요쪽에 안 붙였어. 그치? 근데 만약에 x가 a-2분의 1보다 크다로 나왔어. 이게 이상이 아니라 초과였어. 그러면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등호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이해되니? 왜냐면 여기 등호 지금처럼 들어가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을 포함을 안 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라는 거야. 근데 반면에 마이너스 2에는 등호가 들어가도 어차피 얘를 포함을 안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도 된다. 이거를 구별을 잘해야 돼. 그래서 x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놓고 그 다음에 요 녀석 기준으로 등호 붙일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포함시킬지 말지를 잘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요 녀석 정리를 하면 양변에 2분의 1을 더해 줍시다. 그러면 2분의 3보다 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얘들아 4명씩 앉으면요 학생이 10명이 남는데 근데 내가 지금 의자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의자의 개수를 x라고 식을 두고 세팅을 하면요 자 의자가 x개 있어. 근데 학생이 4명씩 앉으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은 4x명이지. 그리고 서 있는 학생은 10명인 거야. 여기까지 했을 때. 이거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전체 학생입니다.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앉아있는 애들 더하기 서 있는 학생은 전체 학생이겠지? 자, 그 다음에요. 내가 5명씩 앉으면 의자가 7개가 남는데 요 말은 뭐야? 내가 지금 의자가 이런 식으로 있어. 자, 얘들아, 의자가 전체가 X개잖아. 그럼 내가 그냥 의자에 번호가 있다고 생각해봐. 1번 의자, 2번 의자, 쭉쭉쭉 X번째 의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그러면 5명씩 앉았을 때요. 의자가 7개가 남는데 그러면 여기에 의자가 남는 게 7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얘들아 7개를 제외한 의자는 x-7번째까지일 거 아니야? 그치? x-8, x-7 이런 식으로 왔을 거거든? 왜냐면 여기가 이제 x-6번째 의자부터 x까지가 총 7개잖아. 이게 상황 인지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요. 예솔이가 물어본 포인트가 5의 x-8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이게 여기에 5명씩 지금 앉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때 여기까지는 꽉 앉아 있어야 돼. 그래서 5의 x-8이 나온 거야. 그 다음에 x-7 의자에는 여기가 최소 1명부터 최대 5명까지 앉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왜냐면 남는 의자가 7개밖에 없어야 돼. 근데 내가 이미 남는 의자 정해놨잖아. 그러면 여기 의자에는 무조건 사람이 1명은 앉아 있어야 돼. 근데 다 앉아 있어도 상관은 없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등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수 4x 플러스 10 입장에서 내가 부등식을 세워주게 되면요. 4x 플러스 10은요. 내가 5의 x-8 더하기 1부터 5의 x-8 플러스 5까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1명에서 5명이 요 1명에서 5명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의자는 5명씩 꽉꽉 눌러 앉아 있는 거고. 이거 이해가 되겠니? 그래서 저기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도식화를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복습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풀어주시게 되면 정답은 나오니까 계산 생략할게요. 어느 단체의 작년 회원수는 500 미만이었고요. 남녀 회원수의 비가 5대 3이었대요. 그러면 얘들아 5대 3이니까 5K, 3K 명으로 적어두는 거야. 작년 이게 남, 여 이런 식이지? 그 다음에요. 올해? 올해는요. 자, 같은 수의 남녀 회원이 가입을 했대. 그래서 내가 얘네에다가 플러스를 다 해줘. 플러스 T, 플러스 T 이렇게 한 거야. 그쵸? 같은 수의 남녀 회원 수를 내가 T명이라고 하면 이 녀석의 비율이 지금 8대 5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T를 K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 24K 더하기 8T는 25K 더하기 5T 이런 식으로 되니까 K 값이요 3T 이런 식으로 되겠다. 오, 그렇군. 그러면 내가 K를 다 T로 나타내는 게 편하겠다. 그쵸? 그래서요. 자, 얘들아 작년 회원수는 500 미만이었대. 500 미만. 작년. 그러면 8K가 500 미만이었다는 거거든. 그리고 얘는 이제 24T가 500 미만이었다는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전체 회원수가요. 회원 가입을 했더니 500을 넘겼다고 그랬죠. 그럼 얘네 둘을 더해가지고 500이 넘었다는 거였거든. 그러면 8K는 아까 24T라고 그랬으니까 10T의 값이 자 미안 26T의 값이요 500을 넘어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면 저 8K에다가 2T만 들어간 거니까. 근데 8K가 24T였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T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24에다가 뭘 곱했는데 500이 안 되는데 26을 곱했을 때는 500을 넘기래요. 그럼 뭐 정도 있을까? 한 2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여기는 480이고 여기는 520이니까 뭔가 딱 예쁘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자연수일 거 아니야? 사람은 사람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찍는 게 괜찮다. 근데 이렇게 하세요. 실전에서 만약에 내가 안 보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대충 다 계산하면 되겠지? 뭐 몇 점 몇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하게 되면 T가 20이 나와서 구하려고 하는 남녀 회원수의 합이래요. 새로 가입한. 근데 T 플러스 T니까 2T 값을 구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 40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남녀 회원수의 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 뭐냐? 이렇게 좀 도식화를 해서 편안하게 뭔가 식 구조를 한번 보고 여기 8대 5 비율 잘 써먹고 그 다음에 K랑 T랑 관계식 구해서 500 미만, 500 초과 요거를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얘들아, 농도는 뭐냐면 지금 여기 소금물로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마 이 공식을 모르진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꼭 잘 하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냐면 소금물 100g당 소금이요 30g 있는 게 농도 30%의 의미예요. 농도가 30%다. 그러면 소금물 100g 안에 소금이 30g만큼 들어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이게 정의야, 얘들아.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공식을 몰라도 요 소금물 300g 나오면 소금이 90g 있었구나라는 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해야 돼, 승주야. 얘들아, 소금물 100g에 소금이 30g 있는 게 농도 30%의 의미였으니까 소금물이 300g이면 소금도 3배 늘어나서 90g이 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농도의 의미야. 얘들아, 그래도 너네 통합과학 해야 되잖아. 응? 너네 2학기 때 막 산화, 환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할 거야? 그리고 이제 2학년 들어가면 이제 화학 원 이런 거 하면 이제 막 농도, 몰 농도 겁나 배워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래? 지금 질량 퍼센트 농도거든, 얘가. 그러니까 농도도 종류가 한 열 몇 가지가 있어, 얘들아. 근데 고교 과정에서 한 세네 개까지밖에 안 배울 거거든? 이런 거를 뭐라 부르냐면 질량 퍼센트 농도예요. 질량 퍼센트야. 근데 너네가 이제 고2 때 되면 좀 더 다른 농도들을 배워. 음. 그리고 농도랑 친해진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비율이랑 친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너네가 뭐 사회 쪽으로 가든 그러니까 뭐 사회 문화를 해도 얘들아 비율이 나와. 도표를 보고 다 비율로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얘들아 사회에서의 농도야. 음. 과학에서의 비율이 농도고요. 사회에서의 비율은 이제 뭐 인구 비율, 뭐 비율 막 이런 걸로 막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좀 잘해놔야 너네가 나중에 과학이든 사회든 뭐든 다 잘할 수 있어. 뭐 국어라고 다르겠니? 국어 비문학 지문 보면 맨날 이런 거 나오는데. 어, 잘 해놓자. 지금 공부하는 김에. 어, 그냥 이거 공식만 외우지 마.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면 농도가 10%짜리인 소금물을 섞는데 근데 내가 이 녀석이 지금 몇 g인지 모르지. 어, 모르니까요. 요 녀석의 소금물의 양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넣는 농도가 10%짜리인 소금물이 내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을 내가 Xg이라고 명명을 하는 거야. 자, 얘들아, 쌤이 질문 하나 할게요. 농도 10%짜리래. 그러면요, 내가 지금 소금물이 Xg 있는 거거든? 그럼 소금은 몇 g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위에 예시도 이렇게 친절하게. 똑같이. 얘들아, 그럼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 얘들아, 농도 10%짜리 소금물이 100g 있대. 그럼 소금 몇 g 있는 거야? 얘들아, 농도 10%짜리 소금물 100g이 있어. 그럼 거기 안에 소금은 얼마 들어있는 거야?
아, 봐봐, 너네 이거 지금 대답 안 나오잖아. 지금 이게 농도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아, 혹시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요? 얘들아, 농도 30%의 의미가 뭐라고? 소금물 100g당, 그러니까 100g 안에 소금이 30g 있다고. 그러면 농도가 10%래. 그러면 소금물 100g 안에 소금 몇 g 있겠어? 10g.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농도의 정의가요, 소금물 100g이 기준이야. 그리고 그 농도만큼 그람 붙인 게 소금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소금물이 지금 300g으로 바뀐 거지. 그러니까 소금을 90g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농도가 10%짜리인데 소금물이 Xg 있대요. 그러면 소금은 몇 g일까요? 얘들아, 그럼 이거 어때? 너네가 그래, 이거 중2 때로 내가 돌아가 줄게. 자, 농도 10%짜리의 의미가 뭐야? 소금물 100g 안에 소금이 10g 있어요. 이제 여기까진 괜찮아. 그치? 소금물 100g 안에 소금 10g이 있으니까 소금물 Xg 안에는 소금이 얼마 있을까요? 이렇게 비례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100 곱하기 물음표가 10X니까 물음표는 10분의 X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얘들아, 그 쌤이 바라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어렵지. 이게 바로 10분의 X로 나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친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매번 비례식을 세우잖아? 그 사회든 과학이든 다 잘할 수가 없거든? 친해놓자. 응.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이거 중딩 때 하던 거 아니야? 맞지? 나도 기억 저편 어딘가에 있거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해도 되지.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지. 풀면 잘한 거지.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의미론적으로 얘네 둘의 비율이 1대 10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야. 농도 10%를 보자마자. 응. 얘들아, 농도가 100%래. 뭐 그런 용액은 없어. 그러면 소금물 100g 안에 소금만 100g 있다는 거잖아. 그럼 물이 없는데 어떻게 녹여? 말이 안 되지? 내 말이 이해가 돼? 방금? 근데 봐봐.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얘랑, 그러니까 소금을 얘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농도가 나온다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소금이 10분의 X였어야 됐다라는 거지. 어. 만약에 너무 힘들다. 그러면 너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도 돼. 우리가 이 공식 있죠? 이 공식을 소금 은으로 그냥 바꿔서 외우세요. 그러면 소금은 소금물 곱하기 농도 나누기 100이겠지. 그러면 뭐 암산으로 구할 수는 있겠죠. 소금은 농도 곱하기 소금물 10xg 나누기 100 하면 10분의 x지. 그러니까 10분의 x로 구하세요. 음. 근데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제 수학적인 이 지식을 타 과목에 이렇게 응용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려면 이제 요런 거. 얘 완전 지금 비율이잖아. 그쵸? 소금물 얼마 기준으로 요 소금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가 농도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좀 익숙해지셔야 돼. 음. 근데 여기 기준이 X로 바뀐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너네가 머릿속에 얘가
100이라고 보이면 여기가 10으로 적고 싶잖아. 그게 농도의 정의니까. 근데 100짜리를 x로 바꾼 거니까 100분의 x를 곱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비율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10이었잖아. 10 곱하기 100분의 x는 10분의 x가 되잖아. 그렇게 해서 암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짜 별의별 방법으로 너네한테 농도 다 구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얻어 걸리라는 심정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딩 때 비례식 세우듯이 하셔도 되고, 이게 이해가 제일 편하면 이렇게 그냥 다 하셔도 괜찮아. 음. 근데 결국 우리가 요 농도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아까처럼 생각해서 비율로 그냥 빠르게 썼으면 좋겠는 게 이제 쌤이 가르치는 마음인 거지. 어. 그러니까 언제까지 계속 이거 할래? 그러니까 이 말이야 한마디로 정리하면 언제까지 이거 할래 이거. 어릴 때 막 이거 막 네모 막 이런 걸로 배우지 않았어? 그치? 어. 근데 뭐 엊그제 가보니까 막 이런 거 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글쎄, 얘들아 농도 잘해놓으렴 내가 막 이러면서 분명 맨날 얘기했거든요. 똑같은 거 배우더만. 이거 그냥 중2 문제더만. 그러니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잘 공부를 해놓자라는 의미인 거야.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다 정의가 됐어. 내가요 소금물은 Xg 넣을 때마다 소금은 10분의 Xg씩 내가 추가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끝이 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내가 소금물 300g에다가 X를 추가했고 그 다음에 소금은 여기 지금 90g이 원래 있었는데 여기에 10분의 X만큼 이렇게 추가가 된 거거든. 그치? 얘들아 이게 원래 소금물에다가 분모는 우리가 소금물 자리이기 때문에 X가 추가되고 분자는 소금 자리이기 때문에 10분의 X가 추가가 되는 거야. 요 녀석에다가 곱하기 100%한 게 이게 15% 이상 18% 이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요거 납득하세요? 농도의 정의라서 이거 곱하기 100%꼭 적어줘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퍼센트끼리 약분을 하는 거야. 얘들아 우리 퍼센트는 100분의 1이라고 배웠던 적이 있을 거야 어릴 때 그쵸? 그 한마디로 양변에 그냥 100을 곱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300 곱하기 300 더하기 x를 이제 양변에다가 다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300 더하기 x의 15 한 게 자 여기도 100을 곱하면 9000에다가 10x 이렇게 되고 이쪽은 18에 300 더하기 x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니까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한번 풀고 뭐 이렇게 한번 풀고 하게 되면 이제 x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저 정리를 해주면 9000에 10x 5400에 18x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하면 5x가 4500 따라서 x가 90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하면 3600이 8x보다 작거나 같다. x는 45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450 이상 900 이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면 챙기고 아니면 버려. 내가 30%짜리가 있고 여기 10%짜리가 있어. 얘는 지금 300g이고 여긴 지금 몰라. xg 이런 식으로 쓸게요. 그럼 한번 이해를 해보자. 내가 지금 18%까지 가고 싶어. 그럼 여기에 18%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자 절반 살짝 넘어서고 그 다음에 15%는 딱 중간이었겠지. 그치?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잠깐만. 다 여기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 그림을. 가운데가 20%라고 해봐. 얘들아 그러면 너네가 한번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볼래? 이 문제랑 연관 없는데 내가 10%짜리 300g을 넣었어.
그럼 이게 양이 똑같잖아, 지금. 그래서 딱 20%가 돼요. 요거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니? 요거 대 요거가 지금 거리가 10이잖아. 그러니까 1대1이잖아. 그러니까 질량비도 1대1이 돼야 돼.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때는 x가 300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가 반띵이 된다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내가 18%짜리 만들고 싶어. 이거 대 이거는 지금 몇 대 몇이야? 8대 12야. 그치? 그러니까 퍼센트 차이야. 그리고 이게 지금 2대 3이지. 그럼 얘들아, 요거 한번 이해해 볼래? 자, 내가 30%짜리를 18%까지 만들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지금 요 농도 비율이 2대 3이면 질량비는 3대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짠 게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똑같은 양이 들어가면 20%로 가는 건데 20%보다 싱거워져야 되지. 그러면 얘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비율이 3대 2라는 거야. 그래서 x 대 300이요. 3대 2여야 돼. 그래서 x가 450이 딱 나와. 이거 아까 구한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아까 이거 붓다가 450g만큼 부으면 18%딱 된다며. 이거 동의해? 그 다음에 하나 더 갈게. 얘들아, 15%까지 비율은 요거 대 요거 몇 대 몇이야? 5대 15지. 1대 3이죠. 동의해? 농도비? 농도차. 그러니까 이게 1대 3이 되려면 x 대 300이 이번에는 3대 1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x가 900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가 쎄 빠지게 부등식 세웠는데 사실 이거 공식 알면 그냥 450, 900 딱딱 구한 다음에 450 이상, 900 이하요 이러면 이제 그냥 30초 컷 하는 거예요. 대학생 때 배워, 대학생 때. 약품 분석학 이런 거 이제 배우면 이제 배워. 고1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어. 고2 때도 충분히 써먹을 수 있고 화학할 때도 써먹을 수 있고요. 근데 얘들아 이거 이해를 한번 하면 할만해. 내가 지금 원하는 농도를 찍어. 그 다음에 요 문제에서 나온 요 용액들 있잖아. 걔네들이랑 몇 대 몇인지 파악해. 그 다음에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례식 세우면 돼요. 그러니까 질량비는 요 농도차 비에 거꾸로인 걸로.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이해는 내가 방금 해줬지. 똑같은 양을 부으면 딱 20%로 갈 텐데 이게 지금 이쪽에 더 가깝잖아. 그럼 얘를 더 많이 부었다는 거 아니야? 맞지? 더 싱거워져야 되니까 20%보다. 그러니까 이게 비율이 2대 3이 아니라 3대 2로 바뀌게 되고 질량비가. 그 다음에 이쪽은 1대 3이니까 3대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오면 진짜 이렇게 풀어. 응. 빨리 풀 수 있잖아. 응. 그럼 압도적으로 빨라 이렇게 풀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참고하라고 알려줬다. 네 얘들아 요것부터 마스터하세요. 여러분들 일단 요거 잘해야 돼. 농도. 그러니까 머릿속에 딱 생각해. 농도는 뭐라고? 소금물 100g 기준으로 소금이 농도만큼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농도의 그람수만큼 붙인 것만큼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농도가 20%다. 그러면 소금물 100g에 소금이 20g 있는 거고. 이렇게 우선 먼저 해석이 돼야 돼. 그게 정의니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금물의 이제 양이 달라졌을 때는 이제 뭐 그에 맞게 비례식을 세우건 아니면 뭐 요 공식을 이용하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 얘들아 잠깐 쉬